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증류식 소주에 대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뭐 전통주, 뭐 막걸리 같은 거나 증류소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소주들도 좀 다룰 예정입니다. 왜냐면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려고요.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읽기 좋은 논문이라 좀 가져왔고요. 뭐 저희가 뭐 인생에서 가장 많이 마신 술이 뭐냐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당연히 이제 소주죠. 저도 20대 때는 거의 한 80%는 소주 먹고 한 20%는 맥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30대 들어서야 이제 위스키, 와인 등의 뭐 여러 술에 흥미를 느끼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뭐 역시나 뭐 돈 없는 20대 때 무슨 위스키냐 와인이냐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심지어는 맥주도 가성비 떨어진다고 안 마셨던 시절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증류식 소주를 다루긴 할 텐데, 증류식 소주, 뭐 희석식 소주 이 두 종류가 있다고도 하죠. 저는 뭐 다 읽어보긴 했는데 여러 가지 공부도 좀 해보고 근본적으로는 뭐가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 넘어가고, 사실 저는 이제 증류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누룩향이 있죠. 누룩향 때문에 이제 사실 즐기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전통술이라서 계속 애착이 가는 것 또한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류식 소주 자체를 많이 마셔보진 않았는데, 그 중에서는 뭐 문배주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게 마셨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 입맛에 맞는 소주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뭐 논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제목은 이제 시판 증식 소주의 관능 특성 분석인데, 한국식품과학지에 나온 논문이네요. 네. 사실 이제 한글로 되어 있어서 다른 것보다 매우 매우 마음에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대부분 영어로 된 논문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편하지가 않거든요. 네,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번역을 해야 되는 이제 토종 한국인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하지만 근데 이제 영어 논문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글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엄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논문,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실험했던 논문을 조금 바꿔서 실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좀 안 읽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 좋은 아이디어나 나이스한 뭐 분석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어떻게든 영어로 써가지고 좋은 저널에 출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라고 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논문을 넘어가면,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시판 중인 증류식 소주에 대해서 관능 분석을 했고요. 뭐 9명의 사람이 8가지 아로마 종류, 4가지의 맛, 6가지의 뭐 마우스필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PCA 분석을 통해서 했는데, PCA 분석은 전에 이제 제가 긴 시간 동안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특정한 이제 성분을 찾아내서 여러 물질들을 일종의 뭐 그룹화죠. 그룹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논문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에선 대략 뭐 28,000개의 소주 제조장이 있었다고 하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주세법 때문에 양조장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많은 소주 제조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증류식 소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문배주, 아까 제가 괜찮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고요. 안동 소주, 제 기억엔 안동 소주가 그 누룩향이 진해서 이렇게 한번 열어놓고 한 몇 년째 지금 아직 못 마시고 있는 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옥천 한주 뭐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 옥천 한주는 사실 처음 들어봐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소주에 대한 이제 그 기존 연구도 많이 되었다고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급수 변화에 따른 수율 및 향미에 관한 연구, 뭐 압력을 달리하여 증류한 소주의 특성, 뭐 아니면 숙성 정도에 따른 성분 분석 이런 뭐 제목만 봐도 재밌겠죠.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읽었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류식 소주는 이제 앞에 보이는 9가지로 했고요. 대형 업체에서 생산된 거,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 뭐 지역적으로 유명한 제품 등 다양한 소주로 선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코드만 보면은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 사실은 좀 상호명을 알려주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선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많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대충 보면 뭐 화요 같죠. 예,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안동 소주 같고, 이거는 발리 100%인 걸로 봐서는 뭐 보리 소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인데 조금 이걸 알려줬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뭐 실험은 이제 세종대학교 학생들로 했고, 세종대에서 나온 논문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남성 3명, 여성 6명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고, 뭐 요 연구원들은 기존에 좀 이런 분석한 경험들이 있는 연구원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석한 향미들 있죠. 뭐 위에서부터 알코올향, 아세톤향, 신향, 단향, 뭐 생과일 향, 요거는 이제 과실주향, 와인향이죠. 뭐 요건 효모 냄새, 오크향, 이렇게 8가지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 또 맛 같은 경우는 알코올, 단맛, 뭐 신맛, 쓴맛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 알코올 맛이라는 게 있나? 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코올을 이제 무맛으로 알고 있죠. 보드카 같은 경우. 그래서 어, 뭐 만약에 알코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알코올 맛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있다면은 뭐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재미있는 거죠. 네. 만약 없다면 이거 논문은 잘못된 거죠. 네. 과학적으로 공인된 맛만 써야 되는데, 일단은 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안의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요건 톡 쏘는 느낌, 그러니까 떫은 맛, 요거는 이제 뭐 뻥 뚫리는 느낌,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 다음에 요건 아린 느낌, 그다음에 요건 목 넘김,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바디감, 이렇게 6가지로 나눴는데 사실 몇 가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목 넘김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이해가 안 되고, 일단 뭐 이런 것들로 실험을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이제 와인 글라스에 그 온도는 이제 술의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 21도 정도, 뭐 30ml씩 담아서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관능 분석 결과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은데, 뭐 이거는 대충 읽어보면 되겠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향 특성이 전체적으로 다 5점 아래예요. 네, 비교적 낮은 수준이죠. 이 모든 이 항목들은 뭐 없으면 0점, 그리고 매우 강하면 9점으로 해서 평가한 기준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 논문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향이 적은 이유를 증류식 소주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향이 적은 게 증류식 소주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그 정점에 있는 게 희석식 소주죠. 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드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어떤 향은 뭐 알코올이 강하고 어떤 향은 효모 냄새가 강하고 이런 것들도 또 언급이 좀 돼 있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대부분 다 코드명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 후속에 분석한 것들이 있어요. 뭐 얘는 뭐 알코올이 강하고 얘는 뭐 그 효모향이 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죠.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밝혀주면 좋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증류식 소주의 향이 약한 거 정도는 이제 특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위에서 분석한 것들이 이제 크게 의미를 갖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이제 PCA 분석을 했어요. PCA 분석은 이제 그룹화 하는 거죠, 일종의. 이렇게 보면 이제 뭔가 분석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X축, Y축, 주성분으로 나눴죠. 네. 이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특성을 각각 이제 분산을 가장 크게 하는 그런 것들로 축을 잡은 거예요. 뭐 특별한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고 주성분 분석을 하고 나니까 그 F1이라고 해서 주축이죠. 주축 F1은 보면은 특성 자체가 쓴맛이나 뭐 알코올 향, 뭐 알코올 맛, 아세톤 향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2이죠. F2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그 단향, 오크향, 뭐 과일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각자
각자 9개 그 증식 소주를 주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뭐 HAJ는 이쪽 끝에 있고 AN은 이쪽 끝에 있죠. 그래서 특성을 보시면 그 HAJ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량이 가장 높았던 시료고 ANN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모 냄새가 두드러진 그런 시료가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왠지 안동소주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들을 보면은 이거 상관관계거든요. 보면은 이제 알코올 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세톤 향, 뭐 알코올 뭐 맛, 뭐 톡 쏘는 맛, 뻥 뚫리는 느낌, 뭐 아린 향, 목 넘김, 바디감 이런 것들과 높은 그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 1에 가깝죠. 네. 반대로 이제 효모 냄새 같은 경우는 그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알코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나머지는 대충 읽어보시면 여기 표를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논문 자체는 크게 결론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든 결론을 좀 보자면 시판 중인 이제 증류식 소주의 향, 뭐 맛, 뭐 입맛, 입안의 감촉 등 이런 갖는 특성은 알코올 수준을 반영해 가지고 시료 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는 이제 균일화된 원재료의 사용과 생산 조건의 영향 등으로 이제 복합적인 향을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끝이 나요 논문이. 뭐 크게 이제 결론이 없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결론이라고 하면은 그 증식 소주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특성이 아닌 물을 얼마큼 넣어서 희석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판가름 난다는 거죠 결론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런 전통주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위스키 같은 경우에도 그 특성이 어느 캐스크에 숙성을 했냐 아니면 증류소가 어떻냐 뭐 피트를 넣냐 안 넣냐 그 특성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에도 뭐 피노누아나 아니면 뭐 까베르네 쇼비뇽 이런 것들 이 특성이 굉장히 있게 되는데 이런 증류식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순하게 알코올에 따라서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생산했냐 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쟁력이 굉장히 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나마 뭐 특별한 거 자체가 누룩향이죠. 그 소주에서 나는. 근데 그 사실 누룩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네. 사실 이 논문 자체는 전통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읽은 논문인데 어떻게 보니까 약간 좀 좌절감을 주는 결론이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통주가 잘 돼가지고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그 경쟁력이 있는 술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결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제 후에 다른 또 전통주 논문 같은 것도 좀 읽고 그래서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